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후보의 몫이었고요. 이준석 대표를 보는 순간 환하게 웃더라고요. 네. 이제 또 후드티 있겠네요. 후드티를 뭐 여러 개 준비했다고 하니까 지금 마음들은 다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봉합은 일주일 이상 가기는 어려울 거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반박명만 얘기하면 이준석이가 무슨 당을 대표한단 말입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사에서 가장 기이한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과연 2030을 제대로 상징했나 하는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조용. 우리의 안 좋은 모습과 싸워주십시오. 이준석과 싸우지 말고. 다 잊어볼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쉽게 변하니 널 만나봐 순간도 이준석 대표 우리가 뽑지 않았나? 모두 힘을 합쳐 승리로 이끌자.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자,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500원 대 6,880만 원. 좀 반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궁금한데요. 우리가 보통 천금과도 같다고 말할 때 천금은 천냥이고요. 네. 천냥을 현대 시가로 환산하면 6,880만 원. 천냥이다. 예, 그럼 어쨌거나 위기로 몰렸던 윤석열 후보의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고 품어라. 예, 같이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직접 가서 포옹도 하시고 네. 국민들 앞에 오랜만에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뭐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금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예, 천냥 쳐드렸습니다. 김성희 대표님, 나 경쟁 당에서 저렇게 높게 쳐줬는데 네. 500원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500원 동전이 아니라 500원 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폐 500원 권. 그 500원 권을 보면 거북선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거기까지.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모습처럼 이 지금 현재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이대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는 국민적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윤석열 후보가 용기 내서 찾아갔던 그 이순신 발언. 장군까지 갑니까? 조금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권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예, 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고 없이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에 8시인가요? 등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총장에 와야 된다, 오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후보가 직접 와서 이준석 대표와 이 문제를 풀어야만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강한 권고들이 있었고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등 여러 인사들이 윤석열 후보의 적극적인 권고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결심하고 의총장에 가서 이 문제 직접 풀겠다고 한 거죠.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 들고 당대표실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후에 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후보랑 뭐 얘기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생물이고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성토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원내 지도부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갈등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모종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내면서도 마지막 끝을 좋게 만들었던 정치력과 지도력이 오늘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서 함께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8시 이제 그 의원총회 가실 때는 예. 내가 뭔가 이제 풀려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풀어서 간 거예요? 마음을 최종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후보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각종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후보의 몫이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의총장에 향해서 이준석 대표를 보는 순간 환하게 웃더라고요. 네. 이제 또 후드티 있겠네요. 후드티를 뭐 여러 개 준비했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의 일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진짜
극적인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앞서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때는 뭐 정말 험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네. 사이코패스, 오만 방사들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격한 표현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의 이 한마디로 의원들 마음까지도 좀 쉽게 봉합이 될까요? 안 되죠. 예,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어떤 담대한 포용 이것은 별개로 놓고 의원들의 문제는 다만 이번 대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국면들을 생각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전면적인 혁신과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구 의원들, 특히나 TK와 PK 지역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현실이거든요. 본인에게 표를 가져올 사람, 본인에게 돈을 모아올 사람들 중심으로 가신그룹처럼 운영하던 시도 구의원들을 지금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혁신의 장으로 끌고 갔을 때 굉장히 좀 상황이 이상해지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계속 견제하고 쳐냈던 것이고 오늘도 사실 초반의 모습이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100명이 이준석 대표한테 와라 가라 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할 거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공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면서 100대 1의 싸움의 그림까지 만들어 놨던 상황을 생각하면 네. 지금 마음들은 다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봉합은 일주일 이상 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문제로 불거지게 될 겁니다. 의원들과의 사이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고 대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별개로 봐야겠죠. 갈등이 만약에 또 표면화된다면 이거는 정말 큰 악재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보도됐던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대표직을 그만두고 나가게 되는 순간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도 얘기를 했던,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이런 불거지면.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순간 이 대표도 결심을 굳게 먹은 것 같고요. 한 60여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사에 숙식하면서 선거를 이끌겠다. 이 대표도 본인의 굳은 의지들을 밝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나머지에 대한 정치적 미래가 밝을 수 없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당장의 불안 요소는 바로 보궐선거 공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측 관계자 발로 해서 이 중앙일간지 보도인데 백의 종군하는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나온다면 후보 공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권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보궐선거 공천권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부터 시작해서 부딪힐 일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반론 하나만 딱 더 붙이면 지난번 울산회동 때는 합의문이라는 게 존재했고 이준석 대표도 거듭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울산에서의 합의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위기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위기의식에 이 대표가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백의종군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갈등이 이제 격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연습 문제 그 건이지 않았습니까? 살펴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출근길 인사하라, 그리고 젠더 게임 특별위원회 구성하라, 플랫폼 노동 체험하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솔직히 후보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긴 하잖아요. 아니 뭐 어렵지 않고 얼마든지 유권자들과 다가설 수 있으면 좋은 내용들이 있고 좋은 제안이죠. 다만 근데 표현이 연습 문제라는 표현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출근길에 인사를 하시던데요. 예, 여의도에서 출근길에 얼마든지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좋은 제안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영상부터 해서 사진도 많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주는 좋은 제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이제 풀리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아니 의지는 근데 제가 윤 후보가 궁금한 가졌습니다. 게 이번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한 6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거면 진작 좀 하시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연수 문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간에서의 소통, 갈등에 대한 과정들일 텐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잠깐 선대위를 떠나 있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랑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이준석 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리가 좀 멀어졌던 순간에 충분히 소통을 했다면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다소간에 조금 거리가 있었던 문제가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고 지금은 뭐 이런 일 정도야 언제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소통 문제는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의 그 어떤 제안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나 보군요. 아니 출근길에 인사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후드티를 입으라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후드티도 다 입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성회 대변인 이번 윤석열 후보의 출근길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대표가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느꼈을 약간 이 압박감 이런 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 인사하는 이 과정을 또 권영세 본부장님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서 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생긴 모든 문제들 김종인 총괄의 여태까지 인터뷰 내용을 핵심적으로 보면 선대위가 뭘 만들어놔도 돌아가지가 않고 후보가 읽고 있는 정책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비서실에서 딴 사람이 만들었고 일정도 비서실에서 잡더라. 그래서 이걸 합치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선대위가 새로 재편되고 나서도 권영세 본부장이 또 모르는 일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포장은 후보가 결단했다고 하겠는데 후보가 논의를 천대본부랑 하지 않고 다시 비서실이랑 이 논의를 해서 오늘 아침 인사까지 나갔다는 것 자체가 변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윤회까지 존재한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예. 대변인님께서 백의종군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도 전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 이 사람 지금 당대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변인님은 백의종군 했다라고 못을 박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갈등이 여전히 수면 밑에서 굉장히 좀 격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만약 비선이 누군가 뒤에 숨어서 오늘 아침은 윤석열 후보가 나가서 지하철 이사를 해야 돼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후보가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줬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에는 가서 지하철 인사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전격적으로 판단했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은 이제 어제 처음으로 선대 본부장으로 임명이 돼서 선대 본부 조직을 어떻게 짤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은 좀 과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의 30분은 천금과도 같은 것이라서 모든 것은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 돌아가는데 임명한 선대본부장이랑 다음날 아침 일정을 논의 안 했다. 이건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오늘 막 네. 봉합이 됐으니까 이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